자, 그러면 저번에 우리 한 대 이어서 유형 13번 일단원 다항식의 연산 유형 13번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수의 계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번부터 한번 봅시다. 유형 13번. 이거는 이제 수의 계산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게 숫자를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곱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139번부터 봅시다. 자,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도 많이 봐왔던 거죠. 합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고, 지금 보면 이 앞에 뭐가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2-1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2-1은 얼마입니까? 1이니까 원래 1이 곱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2-1을 써도 되고, 2-1을 쓰는 순간 이제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 쓸게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하면 2의 제곱의 제곱. 자, 지수법칙 다들 알죠? 2의 제곱의 제곱은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얘랑 얘를 계산을 하면 2의 4제곱의 제곱. 자, 2의 4제곱의 제곱은 2의 16제곱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되죠. 2의 4제곱의 제곱은 2의 8제곱입니다.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얘랑 얘를 또 합쳐하면은 2의 8제곱의 제곱이니까 16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끝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2의 16제곱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번도 이제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커요. 숫자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 이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9,901에 집중을 해야 되고 11,101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넘어갔네. 자, 그러면 9,901은 뭐냐면은 만에서 100을 빼고 1을 더한 거죠. 그죠? 11,101은 만에서 100을 더하고 1을 더한 거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1은 뭐냐? 100 더하기 1입니다. 곱하기 9,901은 방금 말했듯이 만에서 100을 빼고 1을 더한 거예요. 빼기 99는 100에서 1을 뺀 거고, 11,101은 만에서 100을 더하고 1을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100 플러스 1은 10의 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10의 4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빼기 100 빼기 1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만은 10의 4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10, 100, 1000, 만, 10만 이런 수들은 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그 지수 10의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동그라미가 4개니까 10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3개면 10의 세제곱, 동그라미가 5개면 10의 5제곱. 이 10의 거듭제곱 지수가 바로 동그라미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공식을 이용한 거냐면, 얘는 이 공식을 이용한 거죠, 지금. 여기다 쓰면 x-1 앞에 거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고,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 요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의 제곱을 세제곱하니까 10의 6승 더하기 1이고, 빼기 얘는 10의 6승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1번 141번은 방금 한 거랑 비슷하죠. 141번도 100이 10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만일은 만 플러스 1인데 만이 10의 4제곱, 그 다음에 빼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99의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10의 제곱 플러스 1, 10의 4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1은 방금 계산한 것처럼 10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승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99에 3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99의 3승은 뭐냐? 99는 100 빼기 1이죠. 100 빼기 1. 그래서 얘는 10의 6승 더하기 1에서 100은 이제 10의 제곱이겠죠. 그럼 10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10의 6승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는 10의 제곱의 세제곱이면 6승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10의 6승 10의 6승은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사라지고 1도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쏘리.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죠. 세제곱. 자, 그러면 세제곱이면 10의 6승 더하기 1 마이너스 얘는 10의 6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 이제 세제곱 공식 있죠. 그거 쓰는 거예요. 이거 세제곱 공식 3 곱하기 10의 제곱 10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10의 4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거의 공식을 옆에다 써주면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빼주면 얘야말로 진짜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3 곱하기 10의 4승 1도 1 안 사라지네요. 자, 3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3만 빼기 얘는 뭐가 되냐면 300이 되죠. 300 플러스 2니까 29,702가 답이 되겠죠. 답은 1번. 자, 그래서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형 14번. 자, 유형 14번은 곱셈공식의 활용 직립면체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직립면체의 모서리하고 건널비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142번부터 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y인 정육면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와 한 모서리의 길이가 y인 정육면체를 잘라냈을 때 남은 부분의 부피를 xy로 나타내면 그랬는데 그러면 전체 부피가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죠. 자, 그런데 얘를 일단 전개를 해보면 x 세제곱 3x 제곱 y 3xy의 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얘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y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얘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바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 양 끝에 이거를 살짝 잘라내고 요거 남은 거는 3xy로 묶으면 x 플러스 y가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43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a고 높이가 a-2 직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에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을 뚫어 블록을 만들었다. 이 블록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 가운데 이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a-2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에서 얘를 한 변으로 가지는 부피를 빼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전체 부피는
a 제곱 a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작은 정육면체 가운데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 가운데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요거의 세제곱이 정육면체 부피가 돼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에서 요 전개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곱하기 2니까 6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4 곱하기 a니까 4, 3,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하면 a 세제곱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6a 제곱에서 2a 제곱 빼면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3번. 그 다음에 144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a인 정육면체의 각 면에 한가운데 밑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x 플러스 a인 직면체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것이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단 구멍의 각 모서리는 정육면체 모서리와 평행하다. 자, 이거는 이제 세 방향으로 구멍이 뚫린 거예요. 세 방향으로. 요쪽 방향 하나, 그 다음에 요쪽 방향 하나, 그 다음에 위아래 하나, 이렇게 세 방향으로 구멍이 뚫린 거랑 직육면체를 세 개를 빼줘야 돼요. 전체 부피에서.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런 직육면체, 요런 직육면체가 위아래 있고 앞뒤로 있고 좌우로 이렇게 있는 거 세 개를 빼주는데, 이걸 세 개를 빼주면 가운데 요 부분이 겹쳐요. 가운데 요 부분, 예? 가운데 요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요 가운데 겹치는 요 부분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 부피 x 플러스 a의 세제곱에서 얘 부피는 전부 다 동일하죠. 지금 x, 여기가 x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x 플러스 a. 이게 세 개가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부피 세 개를 빼준 다음에 x 제곱 x 플러스 a. 그리고 가운데 이 겹치는 부피, 그건 뭐냐면 x겠죠. 네, 얘를 몇 번 빼냐면 여기서 한 번 빼고 여기서 한 번 빼고 여기서 한 번 빼니까 이걸 세 번을 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한 번만 빼면 되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두 개. 그래서 2x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걸 전개를 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a, 3a x 제곱 플러스 3a 제곱 x, 3a 제곱 x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a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세제곱. 자, 이걸 계산을 해주면 x세제곱은 사라지죠. 사라지고 3a x제곱도 사라지고 3a 제곱 x 더하기 a 세제곱만 남네요. 결국엔 얘만 남아, 얘만. 그래서 3a 제곱 x 더하기 a 세제곱, 얘가 답이 됩니다. 요게 답이 되죠. 자, 가운데 거 두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말고, 그 다음 문제 145번.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ABC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하, 건널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대각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지금 보면은 자, 직육면체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직육면체를 하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요 길이가 C. 그럼 여기서 묻는 게 3개거든요. 딱 3개. 자, 모서리
모서리는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모서리가 한 변의 길이가 4개씩 있으니까 모서리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그 다음에 건널비, 그러니까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1번은 모서리 길이의 합, 그 다음에 건널비는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건널비는 2배의 AB, BC, CA.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대각선, 요 안쪽 뚫고 지나가는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릴게요. 안쪽 뚫고 지나가는 대각선. 자, 대각선, 요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죠. 먼저 이 아래 거 대각선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얘랑 c를 제곱해서 더하니까 루트 대각선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1번에 모서리가 얼마냐면 얘가 16이고 건널비가 10이고 대각선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공식 있죠,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죠. 지금 대각선은 모르고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배 한 게 16이니까 얘가 4죠. 그러면 어차피 16이네요. 4를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12. 그러면 얘가 4인데 답이 4가 아니라 주의해야 돼요. 대각선은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대각선은 2인데 얘는 지금 대각선이 아니라 요걸 묶고 있으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 그냥. 자, 그 다음에 146번 갑시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40이고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합이 48일 때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자, 얘도 방금 푼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두면 우선은 건널비는 똑같죠. 건널비는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럼 얘가 40. 자, 그 다음에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BG가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여기가 C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GD가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B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결국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씩 더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결국 얘들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이 세 개를 제곱해서 더하면 제곱의 합, 그냥 제곱의 합이라고 쓸게요. 제곱의 합은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48이다. 자, 이럴 때 모서리의 길이의 합,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로 나누면 얘는 24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던 요 공식을 써가지고 답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24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넘어가면은 64가 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8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서리의 길이의 합.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배의 ABC죠. 모서리 합은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답은 32가 됩니다. 주의하죠. 자, 그 다음에 147번 볼게요. 147번. 그림과 같은 직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의 건널비가 28이고 모서리 길이 합이 31 때 대각선 길이. 방금 여기서 위에서 푼 문제랑 요거랑 완전 똑같은 문제죠. 네. 그래서 건널비는 2배의 XY, YZ, ZX. 자, 이거
이 값이 28이고 모서리의 합은 4배에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이 값은 32죠. 자, 이럴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아까 말했듯이 이 대각선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바로 나오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이거 지금 4로 나누면 8이죠. 그래서 88에 64 마이너스 요걸 빼주면 되니까 28 그러면 36이 되겠네요. 36 그러면 얘는 대각선은 루트 36이니까 답은 6이 되겠죠. 뭐 147번은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바로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이제 곱셈공식의 활용 기타 도형 봅시다. 우선 148번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거든요. 지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가장 연관이 많은 곱셈공식은 그랬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 전체 길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그리고 얘도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다 더하면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전체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인데 그거하고 관련된 공식이 지금 3번이죠. 3번. 지금 요거 전체 넓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있고 c 제곱 있고 요게 b 제곱이죠. 요게 b 제곱이고 얘가 bc고 요것도 bc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합이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에 a, b도 2개 있고 b, c도 2개 있고 c도 2개 있고. 그래서 얘하고 관련된 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4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변이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도형의 넓이는 그랬네요. 얘는 이제 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요 넓이를. 요 넓이를 따로 더해주면 돼요. 요 직사각형 넓이랑. 그러면은 우선 요 가로의 합을 알아야 되는데 요 가로의 합은 요 3개 더하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E는 2x 플러스 4고 3x 플러스 4 x 하나 더해주니까 그 다음에 요 넓이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넓이는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4 거기다가 요거 넓이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죠.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6x 제곱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4 거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계산하면 7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가 답이죠. 너무 쉬운데 149번엔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150번 보면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집의 평면 도로 거실과 방은 정사각형 모양, 욕실은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다. 평면도 전체는 가로의 길이가 3x, 세로의 길이가 2y인 직사각형 모양이라 할 때 욕실의 넓이를 xy에 대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이 욕실의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거실의 넓이하고 방의 넓이 빼면 되죠.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y고 그 다음에 방도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3x-2y.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거실의 넓이하고 방의 넓이를 빼면 욕실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욕실의 넓이는 전체 넓이는 둘이 곱하면 6xy. 여기서 이 거실의 넓이는 뭐냐면 2y를 제곱한 걸 빼는 거죠. 2y의 제곱 이걸 빼주고 그 다음에 얘도 3x-2y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냥 전개하면 마이너스 4y 제곱 그 다음에 얘는 6x 제곱인데 마이너스 6x 제곱이고 마이너스 12xy인데 플러스 12xy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인데 마이너스 4y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18xy 그리고 마이너스 8y 제곱. 자, 요게 답이 되겠죠. 3을 제곱하면 6이 아니라 9죠. 실수. 9죠. 마이너스 9.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51번. 151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애들이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내가 풀어준 건데,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두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큰 원에 내접하는 작은 두 원의 넓이의 합이 18일 때 작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은. 자, 이렇게 큰 원에 작은 원이 내접하면, 우리가 내접하면 이 큰 원의 중심인데, 중심에서 작은 원의 중심을 그면 이게 저점까지, 이게 일직선이 돼요. 그래서 두 작은 원의 중심을 이으면 이게 큰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작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묻고 있으니까 각각의 반지름을 미지수로 두면 되겠죠. x, 그 다음에 얘를 y. 자, 그러면 이 문제에 힌트가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 길이가 8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요게 2x, 요게 2y니까 2x 더하기 2y는 8이다. 그럼 결국에는 x 더하기 y는 4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작은 두 원의 넓이 합이 10파이다 했으니까 얘 넓이는 x제곱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원의 넓이는 y제곱 파이가 되겠죠. 근데 얘가 10파이가 되니까 파이 약분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요거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0은 얘는 16 마이너스 2xy니까 2xy는 6이고 xy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2번 봅시다. 15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랬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두면 지금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 이게 이 원의 반지름이죠. 근데 이게 동시에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돼요. 이 직사각형이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8이면 식을 우리가 두 개 쓸 수 있죠. 첫 번째, 자, 둘레가 20이라고 했으니까 둘레가 20이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10이니까 x 플러스 y는 1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로 바로 나오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 그래서 직사각형은 무조건 이 대각선 이용하는 거예요. 대각선. 자, 그러면 넓이니까 xy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래서 64는 얘는 100 마이너스 2xy. 그러면 2xy는 36이니까 xy는 18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153번 가겠습니다. 153번.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0m인 반원 모양의 땅에 내접하고 넓이가 700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 ABCD가 있다. 구할 때 AP 더하기 AD 더하기 CD. 자, 이게 지금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니까 역시 얘도 요 대각선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AB를 X라고 두고 만약에 AD를 Y라고 두면 이게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려면 여기 지금 요 절반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요 AD 길이의 절반.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면 이게 AD 요 길이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요 길이는 이 전체 AD의 절반인데,
전체를 y라고 두면 얘는 2분의 y가 되니까 그럼 식이 좀 이상해지죠.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이 돼가지고 이 전체를 y라고 두는 게 아니라 요 길이만 y라고 두고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요 길이만. 그러면 AD는 2y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을 2라고 하면 A2를 y라고 두고 푸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게 미지수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무조건 이제 뭐 두 변을 xy라고 두는 게 아니라 요런 상황에서는 절반을 y라고 두고 푸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식이 우선 넓이가 700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2y가 되겠죠. 그래서 이 xy는 700이다. 그러면 xy는 350이 되겠죠. xy는 350.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반지름이 3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0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AB, AD, CD의 길이의 합을 구하려면 결국 2x, 2y, 2x 더하기 2y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 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900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700.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1600이니까 x 플러스 y가 40이 되겠죠. 4, 4, 16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는 40인데 지금 우리가 요 길의 합은 AB 더하기 AD 더하기 CD는 x, 그럼 2x, y, 2y니까 2배의 x 플러스 y가 돼서 답은 80이 되겠죠. 자, 그래서 153번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6번. 다항식의 나눗셈. 자, 이제 나눗셈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눗셈. 나눗셈은 차수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차수를 제거해준다. 최고차항 차수를 맞춰서 하나씩 항을 속어. 최고차항 하나씩 속어. 자, 이렇게 속어에 나가면서 나눗셈을 한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풉시다. 154번.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ax 플러스 b이고 나머지가 cx 플러스 d다. 자, 이거는 그냥 노가다 하라는 거죠. x 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나눠라. 그럼 여기 맨 처음에 x 와야 되죠. 그래서 x 3승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둘이 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또 둘이 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돼서 몫이 얘니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얘니까 c가 마이너스 2고 d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이 되겠네요.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자, 155번. 잠시만요. 155번 보면 다항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할 때 q1의 값은 그랬죠. 사실 얘는 이제 노가다보다는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정리를 이미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풀이를 해줄게요. 원래도 이거 문제 풀 때는 나머지 정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qx고 여기에 지금 나머지를 언급을 안 했죠. 자, 이 나머지를 구해주면 돼요. 나머지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주냐?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되죠.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나머지가 바로 남는다. 얘가 0이 되니까. 자, 이걸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4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다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나머지 정리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Q1을 구해야 되니까 Q1은 이 상태에서 X에다 1을 넣으면 돼요. 그쵸? 이 X에 1을 넣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도 1을 넣지만 내가 여기에도 1을 넣는 거예요. X에다가 X에 1, X에 1 다 여기 X에다 1을 넣으면은 Q1이 나오죠. 얘가 여기 안 되니까.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 4-2 플러스 4 더하기 1은 2 더하기 되니까 3 Q1 그리고 아까 그 나머지 마이너스 2 이거 빠뜨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7이죠. 7에다 2 넘어가면 9 9는 3Q1이니까 Q1은 3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지. 이걸 직접 2x 플러스 1로 노가다로 나눠가지고 몫을 구해서 거기다 1을 대입하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 어차피 이게 나머지 정리해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156번.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이때 q10 더하기 r10 그랬네. 자, 얘도 한번 식 써보면 아이고 검은색으로 쓸게요.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자, 그러면 q10 더하기 r10이니까 얘는 어쩔 수 없네. 얘는 직접 나눠야 돼. 예. 왜냐면 이게 10을 넣으면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Q10과 R10을 한 방에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노가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얘 그냥 노가다 합시다. 노가다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맨 처음에 2x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2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자, 둘이 빼면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또 빼면은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가 1차니까 나누는 식 2차보다 차수가 작아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Q10은 19고 R10은 21이니까 더하면 40이 되겠죠. 다음 1번. 자, 그 다음에 157번. 157번은 나눠 떨어진다. 자, 나눠 떨어진다 라는 말은 나머지가 0이란 말이죠. 나머지가 0. 자, 그러면 얘도 이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니까 직접 나눌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직접 나눕시다. 두 가지 풀이를 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직접 나누기 2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 2x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2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둘이 빼면은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둘이 빼면은
얘는 둘이 빼면 a-1x 그 다음에 플러스 b-1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머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가 0이 돼야 돼요.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a가 1이고 b도 1이네요. 그러면 제곱해서 더하면 2가 답이죠. 그래서 157번 답은 2번인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런 풀이도 있어요. 요런 풀이. 어떤 풀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요렇게 놓는 거죠.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지금 이 우리가 나누는 식이랑 그 다음에 나눔을 당하는 식, 나눠주는 식이랑 차수 차이가 한 차밖에 없죠. 예. 얘 2차,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니까 차수 차이가 한 차씩밖에 없어서 이럴 때는 이 몫을 그냥 px라고 두는 게 아니라 2x 플러스 c 뭐 이런 꼴로 둬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는 쓸 필요 없고. 왜냐하면 얘가 지금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얘가 이차면 이 몫이 지금 얘가 몫인데 이 몫이 무조건 1차가 돼야 되거든요. 몫이. 그리고 2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얘가 그 2x로 시작하는 1차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얘를 전개를 하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cx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c니까 이거 계산한 거랑 얘랑 같아야 되죠, 무조건.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이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cx제곱이니까 c가 1이죠. 그래서 c가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c가 1이면 2 빼기 1이니까 a가 1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1x니까 2x 마이너스 cx 하면 a가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c가 1이니까 상수는 얘밖에 없어서 c가 여기 지금 플러스 b죠. 마이너스 b 맞네. 이거 내가 잘못 썼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b인데 내가 여기서 플러스 b라고 썼네요. 마이너스 b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b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네. 근데 제곱하니까 어차피 1이 돼가지고 답은 맞았네. 이거 마이너스 b인데 내가 아까 플러스 b라고 썼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c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예, 이래가지고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를 2차로 나누고 그 몫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냥 그 최고차항 계수가 아니까 2x 플러스 얘 미지수 상수항만 미지수로 넣어서 이걸 전개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직접 노가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8번 봅시다. 158번은 다음은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a로 나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5개의 상수 ABCD의 합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x제곱이니까 당연히 b는 3이죠. 예. b는 무조건 3. 얘는 3이고, 그러면은 3x 3승 마이너스 3ax인데 지금 얘랑 얘를 곱한 게 얘가 됐으니까 a는 무조건 1이네요. 예. a는 1. a가 1이어야 얘가 1이어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5x제곱이 그대로 내려왔고, 그러면 당연히 c는 5죠. 5를 곱해야 사라질 테니까 c는 5. c는 5고, 그러면 여기 지금 내려온 게 1차항이 없으니까 d는 3. c는 5, d는 3.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마이너스 5거든요. 마이너스 5.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5.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빼면 7이니까 2는 7이 되겠죠. 자, 다 더하면 답은 4, 9, 12, 19. 19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유형 17번. 자,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의 표현과 응용. 뭐 그냥 나눗셈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지금. 자, 159번 봅시다. 159번. A를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뭐 이거는 그냥 노가다 문제죠.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그러면 여기 x 오고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8x 둘이 빼면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x 플러스 15가 되고 플러스 3이 필요하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38에 24가 되고 둘이 빼면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몫은 x 플러스 3 나머지는 5x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식은 쓰면 되죠. a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 5x 마이너스 9 요게 답이 됩니다. 예, 뭐 가장 기초적인 문제. 예. 자, 그 다음에 160번.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2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다. 얘도 이제 얘는 이번에는 오히려 이 식이 미지수고 그 다음에 결과 나눗셈 결과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저 주어진 식 제가 그냥 준식이라고 할게요.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곱해주면 2x를 먼저 쭉 곱하면 2x 3승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4x 1을 쭉 곱하면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걸 나눗셈을 제대로 했다면 이걸 전개한 식이 요 맨 처음에 주어진 식하고 똑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a는 2고 d는 마이너스 4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답이죠. 그래서 160번은 1번. 자 161번 다항식을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면 a 플러스 2. 방금 푼 거랑 똑같은 문제죠. 3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방금 푼 거랑 살짝 뭐가 다르냐면 몫이 안 줘졌죠. 몫이. 예. 그럼 아까 내가 말했듯이 몫의 어차피 얘 3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얘가 1차식이거든요. 1차식 1차식이니까 요 1차식을 그냥 그리고 3x 세제곱이니까 얘가 3x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3x 플러스 c라고 두고 전개해서 푸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3x 플러스 c라고 둔 다음에 전개해서 좌변하고 같다라고 두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전개해보면 3x 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c 플러스 2x 더하기 3 그러면 3x 세제곱 그러면 3 플러스 c의 x 제곱인데 여기 지금 x 제곱항이 없죠.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c는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1차항은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2x니까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3 더하기 3 하면 6이 되겠네요. 짜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6이니까 더하면 2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162번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일 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주어진 것까지 이용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fx식을 먼저 구하고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fx를 구해준 다음에 이걸 전개해서 이제 두 번째로 얘로 다시 나눠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전개해야 되겠죠. 이건 그냥 x 쭉 다 곱하면 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2x 마이너스 1 해서 일일이 다 노가다로 전개해서 fx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x 더하기 2x 하면 3x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fx를 구했으면 두 번째는 얘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야 돼요. 이거는 뭐 노가다로 나눠야 되죠. 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야 돼요. 그럼 여기 x 쓰면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둘이 빼면은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그럼 플러스 2를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돼서 둘이 또 빼면 6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둘이 더하면 7x 그냥 7x가 되네요. 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163번 봅시다. 다항식 A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1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었다. 다항식 A는 그랬네요. 자, 지금 다항식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A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있다. 그럼 검산식을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야지. 그럼 여기서 A를 구하고 싶으면 7만 넘기면 되잖아요.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넘어가면 플러스 4는 a 곱하기 x 플러스 1.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답이 바로 나와요. 사실 이거 조리제법 이용해서 구하면 편하죠. 지금 얘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 조리제법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조리제법으로 풀어봅시다. 자, 조리제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개수를 쭉 써요. 1, 마이너스 2, 1, 4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그러면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4 마이너스 4 하니까 0 그럼 제대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64번 봅시다. 자, 164번 같은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죠. 예,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시계값이 하나 주어지고 걔보다 차수가 훨씬 더 큰 요 시계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나눠주면 돼. 둘이 x 4승 더하기 3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얘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이거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맨 처음이 되죠. 그러면 x 4승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되고 둘이 빼주면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x를 하면 x 3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둘이 또 빼면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되고 플러스 1을 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둘이 빼면 4가 되겠죠. 자, 이걸 왜 뺐냐. 지금 왜 나눠줬냐. 지금 요 식은 얘하고 둘이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하면 되죠. 근데 이 값이 0이에요.
이 값이 0이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봤자 0이라 그냥 얘는 답이 4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 둘이 곱하면 0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이 164번은. 그래서 어떤 시계값이 하나 주어지고 그거보다 차수가 더 큰 그 시계값을 구하라라는 게 나오면 둘이 나눠줘가지고 이 시계값을 이용해서 나머지만 가지고 답을 구해주면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5번. 165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지금 첫 번째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3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자, 그럼 첫 번째로 만약에 검산식을 써보면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데 두 번째로 3x 플러스 3. 자, 그러면 여기다 몇 배를 한 거냐면 곱하기 3배를 했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 하면 돼요. 왜?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fx는 3x 플러스 3 3분의 1 qx 더하기 r이다 라고 쓰면 계산하면 어차피 얘랑 똑같은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3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6번 봅시다. 두 당식 PQ에 대하여 PX 플러스 4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5X 플러스 A일 때 상수 A의 값은 그랬죠. 자, 그러면 PX에다 4X를 더하면 3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5X 더하기 11. 자, 얘를 뭘로 나눠요? 얘로 나누래. 예.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러면 요 옆에다 다시 써야 되겠다. 3x 3승 더하기 4x를 더하니까 5x 플러스 11. 자, 얘는 뭐 그냥 직접 나눠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3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자, 둘이 빼면은 여기서 지금 주의할 게 여기 2창이 없죠. 2창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이 빼면 안 되고 얘는 그냥 플러스 3x 제곱으로 나오고 얘하고 얘를 빼줘야 되죠. 2x 더하기 11 요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 플러스 3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니까 둘이 빼면 5x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나머지니까 답은 8이네요. 뭐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167번 봅시다. 자, 167번이 살짝 응용되는 문제고 이게 이제 학교 내신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자, 지금 첫 번째 보면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그랬어. 그러면 xfx 플러스 5를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xfx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x를 곱해주면 돼. 그리고 5를 더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다 x를 곱하면 x(x-1) qx 더하기 r x가 되고 거기에 5가 이렇게 더해지겠죠. 자, 그런데 얘를 문제에서 뭘로 나눠주라고 했냐면 x-1로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를 x-1로 내가 나눠야 되는데 잘 보면 지금 얘가 크게 보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합으로 돼 있는데 얘를 x-1 x-1, x-1로 나누면 얘는 일단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머지가 되고 얘도 안 나눠지고 얘만 나눠지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나머지가 0이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문제인데 안 나눠지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도 1차고 얘도 1차거든요. 지금 여기에 x를 곱해줬기 때문에 얘가 상수항이 1차로 바뀐 거예요. 지금 얘가 1차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니까 여기서도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몫에다 여기서 나오는 몫을 더해줘야 전체 몫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해줘야 되냐면 얘를 직접 나누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식 조작으로 우리가 얘를 x-1 꼴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r 쓰고 무조건 가로치고 x-1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원래 이게 마이너스 r이 없었기 때문에 플러스 r을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5 원래 있는 거 더해주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 정리하면 얘랑 똑같은데 그럼 여기 지금 x-1, x-1 똑같으니까 이게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1로 묶으면 xqx 플러스 r이 되고 거기에 r 플러스 5를 이렇게 더해주면 원래식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자, 원래식의 이 상수항에 x를 곱해서 1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1차식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그 나누는 식을 여기 가로에 써주고 똑같은 꼴이 되기 위한 적당한 문자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xqx 플러스 r이랑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67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 조리제법을 이용하는 다항식의 나눗셈. 요거까지 빠르게 합시다. 자, 168번 봅시다.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네. 자, 이거 조리제법 이용해서 하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x제곱 없으면 반드시 0을 써주고 마이너스 5, 4 하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3을 쓰면 얘 내려오면 2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18 13 마이너스 39 그러면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 나머지는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문제 169번 자, 여기 조리제법 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x-2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는 2가 돼야 되겠죠. a는 2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쭉 곱하면 얘가 b가 마이너스 9하고 2를 곱하니까 b가 마이너스 18이 되고 c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a 주의해야 돼요.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다 더하는 거 둘이 더하고 6을 빼면 되니까 14가 되겠네요. 뭐 이건 되게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잠깐만. 3,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를 내가 잘못 계산했죠. b가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곱해야 되죠. b가 마이너스 6이네요. 쏘리. 얘하고 얘를 곱한 게 b니까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그리고 c는 마이너스 6 그러면 a 마이너스 b니까 8에서 6 빼니까 답은 2죠. 답은 2. 자, 170번 똑같은 거네요. 자, 빈칸 채우기. 자, 지금 개선이 쭉 써있고 1 그럼 얘는 2가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b는 3이고 그러면서 6이니까 c는 1이죠. 자, 다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3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1번 봅시다. 171번 자, 다음은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네요. 자, 그럼요. 여기서 이제 내가 주의할 점이 조리제법의 한계, 조립제법의 한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죠. 조리제법 한계가 뭐냐면 1차식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된다. 요거 두 개가 조리제법의 한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2x-1로 나누는데 조리제법 할 때는 얘로 못 나누고 무조건 x-2분의 1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2분의 1이고 그러면 4를 곱하면 2가 되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0 되고 0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나에 들어갈 식은 뭐냐면은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4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단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x-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요 식을 어떻게 바꿔주냐, 여기다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따라서 얘가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2분의 1 그 다음에 나는 4x 제곱 마이너스 4x 다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라는
얘가 몫이 아니라 걔를 2로 나눠준 2x 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몫이 되는 겁니다. 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172번 봅시다. 똑같은 문제네요. 자, 일단은 2, 마이너스 5, 1, 4 개수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x-3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로 못 나누고 x-2분의 3, 즉 2분의 3으로 조립제법을 하는 수밖에 없죠. x-2분의 3의 2배 항식 2로 묶어가지고 얘로 조립제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금 설명했듯이. 자, 그러면 얘는 2로 내려오고 2이 곱하면 3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니까 1. 자, 그러면 지금 fx를 얘를 fx라고 한다면 x-2분의 3으로 나눴더니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1인데 얘를 이 앞에 식의 2배 뒤에 식의 2분의 1배 하는 걸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면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잘못 봤네. 예, 답이 1번이네요. 1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173번. 자, 이것도 다 계속 같은 문제죠. 3, 마이너스 1, 7, 4.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3x 플러스 1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내려오면 3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은 2, 그러면 9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6,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2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마이너스인데 얘를 이제 바꿔줘야 되죠. 3배하면 3x 플러스 2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 중요한 거라 이게 애들이 실수하니까 중요하니까 이 토탈장에서 계속 복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같은 유형 문제를 내가지고. 자, 그럼 여기다 3을 넣으면 Q3은 9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9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7,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4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요. 자, 일단 2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면 c는 둘이 곱하니까 c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건 a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얘 둘이 곱하면 2인데 6이 나왔다는 건 b가 4고,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7이네요. 자, 그 다음에 175번. 자, 175번은 이제 뭐냐면은 x의 10승 더하기 1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러면 q1 더하기 r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선은 r을 먼저 구합시다. r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이거 사실 나머지 정리인데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는 r이 바로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x의 10승 더하기 1은 x 플러스 1 qx 플러스 2고, 그럼 2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x의 10승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 qx가 되죠. 그죠? 2가 넘어가니까. 자, 그러면 내 1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x에 1을 넣으면 0은 2 곱하기 q1이니까 q1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2, 1번이 되겠죠. 자, 175번은 1번이고 176번 마지막 문제. 자, 얘는 이제 2차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 자,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 사실 얘는 내가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나와야 될 문제는 아니고 나머지 정리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푸는 유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풀이를 해줄게요. 자, 얘는 x-1의 제곱 qx 더하기 나머지가 rx다. 자, 그러면 얘가 2차식이니까
얘가 2차식이니까 나머지가 1차식이 되겠죠. 1차식. 자, 얘가 1차식이라서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씁시다. ax 플러스 b. 자, 그러면 x에 1을 넣으면 0은 a 플러스 b가 돼서 b는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유형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유형은 한 문자로 통일해요. 한 문자로. 한 문자 통일. 그래서 b를 마이너스 a라고 두고 요 식을 정리하면 ax 마이너스 a인데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요 문제를 풀 때는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즉 x 16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 x의 15승, 14승, 13승,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라는 요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면 x 마이너스 1, 15승, 14승, 13승, x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qx 더하기 a x 마이너스 1이고 그 양변을 이제 x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한번 나눠주면 사라지고 나눠주고 남은 식에다가 이제 x에다 1을 넣으면 a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15가 아니라 16이 됩니다. 1제곱부터 15제곱까지 1이 하나 있으니까 그 얘는 0 되고 그냥 a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b는 아까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6이라 나머지가 16x 마이너스 16이에요. 자, 이건 수업 시간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더 참고하고 나머지 R4는 64 빼기 16이니까 답은 4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끝내고 여기 이제 적중 문제부터는 다음에 또 내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